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쉽게 듣지 못한 남성 신체 관리의 비밀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가격도 저렴하며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제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상상 이상이라 저조차 놀랐습니다. 바로 바셀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분명 놀라실 겁니다. 약 3개월 전 60대 남성이 상담을 위해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김 씨, 64세로 아내를 여인 지 5년이 되었고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다시 활력을 찾고 싶고 여성도 만나며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진료실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60대 중반임에도 그의 신체, 특히 민감 부위 피부 상태가 매우 좋았기 때문입니다. 피부는 탱탱하고 매끄러웠으며 주름도 거의 없고 처짐도 없어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비결을 물었더니 그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바셀린을 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보통 우리는 피부과에서 얼굴, 손, 발 등 건조하거나 갈라지는 부위에 바셀린을 추천받지만 남성 민감 부위에 바른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써보세요. 금방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호기심이 생겨 저는 남편에게 한 달간 직접 실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망설였죠. 대부분 남자분들이 그렇듯이 샤워 후 그냥 로션만 바르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 가지 요청을 추가했습니다. 보습제를 바른 후 그 위에 바셀린을 아주 얇게 덧바르도록 한 것이죠. 마치 피부에 보호막을 하나 더 씌우는 느낌입니다. 다이소에서 3,000원 정도면 살 수 있는 바셀린이었지만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 후 민감 부위 피부가 탱탱하고 부드러워지며 눈에 띄게 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올바르게 사용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안전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면 안전하게 바르는 방법과 꼭 지켜야 할 주의 사항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겉으로 관리하면서 동시에 몸속 활력까지 끌어올리는 방법, 오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아마 주변 이웃도 모를 비밀일 겁니다. 그러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샤워 후나 일반 보습제를 바른 후 그 위에 바셀린을 얇게 한 겹 덧바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 요도 입구 주변은 바르지 않아야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주의 사항입니다. 바셀린은 요도 주변까지만 사용하고 절대 내부에는 직접 바르면 안 됩니다. 바르는 방법은 민감 부위 전체에 얇고 가벼운 보호막을 입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매끈해지고 활력이 살아난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성기가 작아진 것 같거나 오그라드는 느낌을 받곤 하지만 실제 문제는 내부가 아니라 외부 피부, 특히 음경과 음낭 피부가 시간에 따라 주름지고 늘어져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바셀린은 이런 변화를 막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습제를 바른 후 바셀린을 얇게 덧바르기만 해도 한 달 후에는 피부가 탱탱해지고 주름이 줄며 크기 면에서도 개선된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감과 활력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바셀린은 단순한 미용용 제품이 아닙니다. 기름 성분에서 추출된 특성 덕분에 피부 위에 자연스러운 오일막을 형성하여 외부 세균 침투를 막아줍니다. 음경과 음낭은 먼지와 세균이 쉽게 쌓이는 부위이므로 이런 보호막은 염증이나 원치 않는 감염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즉, 바셀린은 보습을 넘어 강력한 방패막 역할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습관화입니다. 샤워 후 물기를 닦고 음경과 음낭 전체에 얇게 바르되 요도 주변은 피하세요. 나이가 들어 주름이 많거나 성기가 작아진 느낌을 받는 분, 또는 젊은 층 중에서도 모낭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매우 간단하고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한 달만 실천해도 놀라운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감 부위에 바셀린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위의 피부는 다른 부위보다 훨씬 얇고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결과는 분명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사용 시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절한 시기, 따뜻한 물로 샤워 직후, 피부가 깨끗하고 모공이 열려 있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바셀린이 보호막처럼 작용하여 수분을 지켜줍니다. 사용량, 민감한 부위에는 얇은 한 겹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답답하거나 불편하고 마찰로 인해 오히려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효과는 두껍게 바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바르는 습관에서 옵니다. 초기 끈적임, 처음 바를 때 약간 끈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불편하면 깨끗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고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건조하세요. 문지르면 피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영양분은 피부에 흡수되어 있으므로 끈적임은 제거해도 보습 효과는 유지됩니다. 주의할 성분, 알코올이나 강한 향이 들어간 로션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피하세요. 자극이나 발적을 유발하여 보습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지켜도 민감 부위 피부 관리와 보습 효과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바셀린만으로도 피부를 충분히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제품을 섞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자신의 몸 반응을 관찰하세요. 몇 차례 사용 후 피부가 매끈하고 탄력이 생긴다면 몸이 잘 맞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가려움, 발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사용을 잠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마다 피부 반응은 다르므로 자기 몸의 신호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피부과 의사들은 오래전부터 바셀린을 보습의 왕이라 부르며 탁월한 피부 연화 및 주름 완화 효과를 인정해왔습니다. 그러나 비뇨기과 의사인 제가 민감한 부위에서 단 한 달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직접 확인했을 때 저도 크게 놀랐습니다. 피부가 매끄럽고 탄력 있어 보였으며 많은 남성들이 자신감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바셀린에 대해 이야기한 후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드려 사용하실 때 더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민감한 부위에 바르면 안전한가요? 입니다. 답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바셀린은 여러 번 정제 과정을 거쳤고 150년 이상 의료 및 피부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독성이 없고 불순물도 제거되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피부 거대만 바르고 요도 내부나 상처 부위에는 절대 바르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셀린을 바르면 실제 크기가 커지나요? 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바셀린은 내부 구조를 바꾸지 않으므로 음경을 실제로 크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부가 충분히 보습되어 탄력있고 매끄러워지면 주름이 줄어 음경과 음낭이 더 풍성하고 젊어 보이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자신감을 높이고 간접적으로 성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성관계 시 바셀린을 사용해도 되나요? 입니다. 답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바셀린은 콘돔의 효과를 떨어뜨려 원치 않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셀린은 샤워 후 피부 보습 용도로만 사용하고 윤활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생 발라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많습니다. 얼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매일 보습제를 바르듯 민감한 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를 매끈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려면 장기적으로 습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단 한 달만 사용해도 충분히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셀린 사용과 관련된 주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외부 관리 방법으로 짧은 시간 안에도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활력과 성 건강을 위해서는 외부 관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편안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외부 관리로 바셀린을, 내부 관리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병행할 때 더욱 강력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내부에서 활력을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성 건강은 단순히 성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활력과 자신감, 삶의 즐거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50세 이후 많은 남성이 활력 감소와 몸의 변화를 느끼며 부부 생활도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변화는 걱정을 유발하고 자신감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남성 건강은 뿌리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바로 식습관과 운동입니다. 먼저 식습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옛말에 병은 입으로 들어오고 약도 입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건강에도 맞지만 남성 건강에서는 특히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바로 에너지와 호르몬을 생성하고 혈액순환을 유지하는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식습관이 불균형하면 테스토스테론 감소, 피로, 활력 저하를 피할 수 없습니다. 남성 건강에 좋은 식단은 건강한 단백질, 좋은 지방,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육류와 생선, 특히 연어, 고등어, 청어 같은 바다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액순환과 심혈관 기능 개선을 돕습니다. 이는 발기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또한 굴, 조개, 새우, 게 등 해산물은 아연이 풍부하며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에 필수적인 미네랄로 남성 활력을 위한 황금 재료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녹색 채소와 신선한 과일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비타민C와 E가 풍부한 식품이 좋습니다. 비타민C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항산화 작용을 하며 비타민 E는 혈관을 보호하고 생식세포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오렌지, 자몽, 키위, 딸기와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가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쁜 기름이 많은 음식, 튀김류, 과도한 음주, 흡연은 줄여야 합니다. 이런 습관들은 심혈관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테스토스테론 감소를 가속화합니다. 실제로 저는 자신의 활력 저하를 고민하는 많은 남성을 만났는데 대부분 원인이 불규칙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이었습니다. 단순히 식단을 조정하고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만으로도 남성 건강은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식습관 이야기를 마치고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운동을 단순히 몸매 관리나 심혈관 질환 예방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운동은 테스토스테론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남성 건강을 강화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움직이고 심장이 단련되며 몸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남성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는 활력과 열정을 유지하게 해주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연구에서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고 성격이 강하며 성생활의 질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거운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50세 이후에는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만 해도 훌륭합니다. 또한 푸시업, 가벼운 아령 운동, 탄력 밴드 운동과 같은 근력 운동은 근육을 자극하고 몸이 더 많은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도록 돕습니다. 심지어 요가나 기공 같은 가벼운 운동도 혈액순환 개선, 스트레스 완화, 신체 유연성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운동이 가져다주는 또 하나의 장점은 자신감 향상입니다. 몸이 탄탄하고 강해지는 것을 느끼면 마음가짐도 편안해지고 삶과 인간관계에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자신감은 성생활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어 남성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식습관과 운동 외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휴식과 수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잠들기 전 휴대폰을 사용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점은 남성 건강은 뿌리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두 가지는 식습관과 운동입니다. 먼저 식습관입니다. 옛말에 병은 입으로 들어오고 약도 입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건강에도 맞지만 남성 건강에서는 특히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매일 섭취하는 음식이 바로 에너지와 호르몬 생성, 혈액순환 유지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식습관이 불균형하면 테스토스테론 감소, 피로, 활력 저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좋은 식단은 건강한 단백질, 좋은 지방, 충분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육류와 생선, 특히 연어, 고등어, 청어 같은 바다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액순환과 심혈관 기능 개선을 돕습니다. 또한 굴, 조개, 새우, 게 같은 해산물은 아연이 풍부하여 테스토스테론 생성과 남성 활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녹색 채소와 신선한 과일, 특히 비타민C와 E가 많은 식품도 필수적입니다. 오렌지, 자몽, 키위, 딸기, 아몬드, 호두 같은 음식이 좋습니다. 반대로 나쁜 기름이 많은 음식, 튀김류, 과도한 음주, 흡연은 줄여야 합니다. 이런 습관들은 심혈관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테스토스테론 감소를 가속화합니다. 실제로 저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불규칙한 남성들이 활력 저하로 고민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단순히 식단을 조정하고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은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운동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매 관리나 질병 예방만이 아니라 테스토스테론 수치 증가와 혈액순환 개선, 활력 유지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근육과 심장을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고 활력과 열정을 유지하게 됩니다. 연구에서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고 성생활의 질과 자신감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거운 운동은 필수 아닙니다. 50세 이후에는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매일 30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하며 푸시업, 가벼운 아령, 탄력 밴드 운동 같은 근력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요가나 기공 같은 가벼운 운동 역시 혈액순환 개선, 스트레스 완화, 유연성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운동은 또한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몸이 탄탄하고 강해지는 느낌은 마음가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삶과 인간관계에서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성생활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또 하나는 휴식과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이나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크게 줄어 활력이 떨어집니다. 하루 최소 6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은 활력 유지에 필수입니다. 또한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며 좋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모두 호르몬 균형에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스트레스와 불안이 오래 지속되면 몸은 코르티솔을 많이 분비하게 되고 이는 테스토스테론과 반대작용을 하여 성격과 발기력에 악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50대, 60대가 되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나이는 남성 건강의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70대 이후에도 과학적인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으로 활력을 유지하며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이어가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매일 아침 에너지로 가득 차 상쾌하게 일어나고 마음속에 자신감과 힘이 차오르는 기분. 이는 단순히 삶을 의미 있게 만들 뿐 아니라 사랑을 돈독히 하고 가정의 행복까지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식습관과 운동 습관 속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변화를 시작하세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더 섭취하고 해로운 음식은 줄이세요. 하루 최소 30분 걷기나 좋아하는 운동을 하세요. 충분히 잠을 자고 꾸준히 실천하세요. 짧은 시간 안에도 몸이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으며 건강과 활력이 회복되고 성생활도 개선될 것입니다. 남성 건강은 행복과 자신감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단순히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을 즐겁고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제가 믿는 것은 오늘 말씀드린 간단한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고 앞서 공유드린 바셀린 같은 외부 관리 방법까지 병행한다면 분명 강인함과 매력, 삶의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앞서 말씀드린 62세 김 씨를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그는 민감한 부위를 개선하고 싶어 병원을 찾았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조언을 듣고
단순히 바셀린만 바르지 않고 생활 습관까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매일 아침 걷기, 늦게까지 깨어있지 않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인 것입니다.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몇 달 만에 그는 몸이 건강해지고 정신이 밝아지며 자신감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어느 날 옛 친구 모임에서 또래 여성과 만나 대화가 잘 통했고 점차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김 씨는 말합니다.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외롭지 않고 함께 산책하고 대화하며 식사를 나누는 기쁨이 생겼다. 그는 몸과 마음을 안팎으로 관리한 것이 자신감을 되찾게 했고 바로 그 자신감이 새로운 인연의 문을 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이야기는 65세 박 씨에 관한 사례입니다. 그는 서울 외곽에 거주하며 대기업 공장에서 수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은퇴했습니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함께 지내지 못했습니다. 초반 박 씨의 생활은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낮에는 집안을 돌아다니고 저녁에는 TV를 켜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신체적 약화와 무기력, 특히 남성 건강의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빠르게 늙어가는 자신을 인식하고 점차 자신감을 잃는다고 저에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인터넷에서 제가 공유한 바셀린을 활용한 민감 부위 관리, 식습관, 운동 관련 글을 보고 직접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65세의 나이에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졌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샤워 후 몸을 잘 닦고 보습제를 바른 뒤 요도를 피하고 민감한 부위에 바셀린을 얇게 덧바르는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초기에는 약간 끈적거려 어색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변화를 느꼈습니다.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주름이 줄었으며 아침에 일어날 때 훨씬 상쾌하고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는 몸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았고 저에게 선생님, 10살은 젊어진 기분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외부 관리에만 그치지 않고 내부 생활 습관도 개선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근처 공원을 걷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15분만 걸어도 힘들었으나 몇 주가 지나자 40에서 50분까지 걷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꾸준한 운동 덕분에 식사도 맛있게 하고 깊이 잠들며 정신도 밝고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또한 채소, 생선, 해산물 섭취를 늘리고 음주는 줄이는 습관도 들였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그의 전반적인 건강과 남성 건강 개선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박 씨에게 가장 놀라운 일은 지역 노인 클럽 모임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던 60대 여성분을 만나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인사와 대화로 시작했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잘 맞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아침 산책을 하고 지역 사회 활동에도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젊은 시절 같은 감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안팎으로 관리했기에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일 자신감이 생겼다고요. 만약 변화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집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단조로운 일상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생의 동반자를 얻어 기쁨과 어려움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는 몸과 마음 모두 중년 시절로 되돌아간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의 사례는 나이가 남성들에게 강인함과 삶의 기쁨을 되찾는데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매일 바셀린을 바르는 단순한 습관에서부터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까지 올바르게 실천하면 몸은 서서히 변하고 활력이 회복되며 삶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결심 하나가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박 씨처럼 65세에도 건강과 자신감, 사랑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시작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건강, 즐거움, 남성 건강의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는 실제로 70세,
심지어 80세가 넘어도 활기차고 당당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남성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많은 분이 50대, 60대에 접어들면 모든 것이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스스로 몸을 관리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마음은 활기차고 사랑과 성생활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매일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는 올해 78세임에도 매일 아침 꾸준히 운동하고 과학적인 식습관을 유지하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지켰습니다. 그는 많은 또래들이 집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것과 달리 걷기를 즐기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배우자와 함께 만족스러운 성생활까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바셀린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 민감 부위를 관리한 덕분에 몸은 젊고 정신은 활기차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한 저는 82세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매주 기공 동호회에 참여하며 인생을 즐기고 유머러스하며 긍정적이었습니다. 비결을 묻자 그는 웃으며 별표 저는 항상 제 나이를 50세라고 생각합니다. 별표라고 답했습니다. 그 단순한 말 속에는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가 삶에 미치는 강력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가짐과 태도를 젊게 유지하면 몸과 정신은 언제나 활기차고 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나이를 장애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나이에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어? 혹은 뒤 나이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 라고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이를 하나의 보상으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은 수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아왔으며 이제 삶을 가장 충만하게 즐길 때입니다. 자기관리는 단순히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더 자신감 있게 매 순간을 즐기기 위해 필요합니다. 맛있는 식사, 산책, 따뜻한 인간관계 속에서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남성 건강은 나이가 든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다가 우리가 깨워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바셀린 같은 간단한 외부 관리 습관까지. 안팎을 동시에 관리할 때 어떤 나이에서도 몸은 긍정적으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걱정하거나 포기하는데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50세, 60세, 70세, 심지어 80세에도 여러분은 충만하게 살고 사랑하며 즐기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부터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제가 드린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직접 겪은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글을 읽고 답할 수 있다면 저도 큰 기쁨을 느낍니다. 또한 이 영상을 좋아요로 표시하고 앞으로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에 상관없이 강하고 자신감 있는 남성들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힘은 정신과 매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시간을 아름답고 의미 있게 흘러가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